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전문가로 통하시죠. 민병두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저 민병두입니다. 네. 오늘 지금 토론 중에서도 사실 김종인 대표가 던진 화두, 구조조정 부분, 기업들의 구조조정 돕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원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겠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많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이제 발언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어떤 쉬운 회고 안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제 어떻게 좀 브로킹이랄까 막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선회가 좀 급선회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고의 남발이랄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그다음에 예. 기업에 돈을 갖다 퍼주는 그런 구조조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그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산업구조 혁신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이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그런 예. 구조조정을 갖다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좀 적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좀 어떤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이번에 또 노동계에서 진출하신 분들도 꽤 있고 이용두 의원이랄지 어기구 의원이랄지 예.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산업계의 목소리도 듣고 뭐 또 금융 쪽 얘기도 들어보고 점검도 해보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당내 문제도 한두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대표 경선이냐 추대냐를 놓고 사실 아직 이견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민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저께 당선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예.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17대 때는 정말 청와대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정도로 어떤 분위기가 어떤 기세 충전돼 있었고요. 18대 때 원적 의석수가 적었으니까. 이제 19대 때는 진리하실 수 없는 선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졌지만 대선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모두가 거의 모든 당선자가 나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는 이길 것 같지 않은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이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첫째 겸손. 예. 둘째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단결. 세 번째 민생 경제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풍속도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선거 끝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예. 벌써 지금 당권에서 추대냐 아니냐 하는 문제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이 포인트 점수에 그대로 쌓아가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구조조정 문제랄지 예. 저는 우리 당판 4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판 4대 개혁이요? 네, 그렇죠. 예. 가령 무슨 우리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그 낡은 부채에 대해서는 털어준다든지 원래 뭐 외국 같은 경우 더 이상 출시를 안 하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총선 때 공약한 바였고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이랄지 전월세 상한가 도입 같은 문제 세 번째는 청년 고용 촉진법이랄지 이런 가계부채 거주 문제 취업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판 4대 개혁을 갖고 그런 것을 갖고 의제화하면서 정부에서 내세운 4대 개혁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우리가 내세운 4대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저께 총선 민심이고 어저께 당선자대에서 나왔던 세 가지 키워드 겸손, 단결, 민생경제 이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대표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천천히 늦추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물론 여러 주자들이 준비하고 이런 거야 자유이겠죠. 또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해보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민생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쪽에 더 내년에 정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당권 얘기를 해야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합의 추대냐 경선이냐 요 문제만 남게 되면 자기들만의 정치로 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라든가 이른바 친문 쪽 의원들은 좀 추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친문 쪽 의원들이 이렇다, 또 비문 쪽 의원들이 이렇다. 이게 이제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만의 정치를 비춰지는 것이죠. 거기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그렇겠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나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은 전혀 지금 민생하고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국민들의 시선이 예. 맞다, 저런 사람이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 네. 저 사람이 당대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가면서 오히려 추대론이나 경선론이 정해되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떨까는 좀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 의원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모임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행동. 이 모임이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모임을 갖기로 한 거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 20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것을 놓고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네. 애초 출범 자체가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어떻게 수렁에서 건질 것인가 그런 방안을 갖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당의 문화를 혁신하고 당의 국민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할 것인가. 예. 전국 각지에서 당선되신 분들 아니에요. 뭐 대구나 부산, 예. 또 경기도의 대표적인 험진, 동두천, 양지 이런 데서 양주 이런 곳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말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예. 선수도 되게 다 중진들이 이제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당내에서 민 의원님 원내대표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 관측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첫 원내대표, 20대 첫 원내대표는 그 민생경제, 경제적인 기본 노선 충실히 하면서 아까 제가 우리 4대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충실히 하면서도 여야 간의 협상력, 성과가 있는 정치,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3당 체제의 정치 문화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경제적 기본 노선을 충실히 이어왔으면서도 여야 간에 두루두루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는 안정감 이런 면에서 좀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